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내란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정치권 이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10조 필수 추경을 제안했는데 여야가 규모나 내용 면에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10조 필수 추경, 그러니까 현재 재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예. 통상 AI 문제, 그다음에 민생,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대 필수 추경을 핀셋으로 정확하게 잘 찍으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35조 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상당히 좀 곤란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3조 원에서 3조 추경에서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는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현금 배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정책은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굉장히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어서 좀 수용하기 힘들다. 왜냐면요 경기 부양 효과라는 걸 재정에서 보면은 재정 승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을 투자해서 1을 효과가 있으면 그게 1입니다. 그러니까 10조를 투자해서 10조의 GDP가 발생하면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 국민 현금 나눠주는 게 재정 승수가 얼마냐면 0.2입니다. 그러니까 10조를 나눠주면 2조 원밖에 GDP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시뮬레이션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8조는 어디 가느냐? 전부 다 국민들이 저축을 하거나 빚 가운데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 부양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가 없는 정책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살포했을 때 지방선거 앞두고 했다가 굉장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현재 야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이룬 성과라고는 본인 방탄과 정부 발목 잡기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이런 정책을 무리해서 쓰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경에 관련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민주당에게 뭐 1인당 또 다 나눠준다. 이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산불 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지금. 그건 주거비도 그렇고 당장 주거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추경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그 논란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민주당 비판할 때가 아닌 것이고 추경에 관련된 것 중에 우선 지금 예비비가 있어요.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거 빨리 집행해가지고 당장 그 돈이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추경 가지고 여당이 야당에게 1인당 왜 같이 다 주느냐 이런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아주 지루해야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하지 말고 당장 지금 필요한 거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또 추경의 어떤 그 예산에 부합하는 목적 같은 거 이런 것도 따져야 되니까 그건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현재 예비비가 집행돼 있다고요. 그거부터 집행하고 여야가 빨리 이제 합의해서 지금 이 최상목 총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가 예. 여야가 빨리 합의해달라 그러면 10조 원 추경 편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편성을 해야지 이게 집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 고전한 레코드처럼 말이죠. 1인당 얼마 되는 거 이거 뭐 경제에 도움 안 된다 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당장 목적 예비부터 집행해라.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셉니다. 지금 민주당이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의 이런 메시지 전략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에 있는 초선인 50여 명이 단체 성명을 냅니다. 그러면서 4월 1일까지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은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 이게 아마도 줄탄핵하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키고 나머지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 사법부 이 삼각축은요 헌재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 원칙입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이렇게 본인들이 정해놓고 행정부가 거기 따르지 않으면은 다 날려버리겠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원칙을 훼손하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임명된 마은혁 후보가 헌재에 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부여받은 임무를 또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서 나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 의견을 인용으로 바꾸는 또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입법부가 사법부를 또 지휘 통제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삼권 분립이 완전히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에 준한다. 국헌 문란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장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생각되는 거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 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묻고 따지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 이런 일반 독주의 말로 아마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탄핵소추안 한덕수 총리가 말이죠.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게 불과 3월 24일이에요. 네. 이거를 또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아무튼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한 총리가 복귀했잖아요. 권한대행으로. 이걸 또 지금 탄핵을 한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한덕수 권한대행도 빨리 임명을 해야죠. 왜 임명 안 합니까? 지난번에 그 우원식 국회가 낸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그 헌재 재판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시를 했잖아요. 위헌이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왜 임명 안 하죠? 이것도 같이 비판해야 돼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른바 쌍탄핵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상목 부총리도 또 탄핵하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국무위원들 탄핵하겠다. 그 발상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지도부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재선들 이른바 더민초라는 그 모임에서 이런 게 결정된 것 같긴 한데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복귀했는데 이걸 또 탄핵을 한다고요? 산불로 지금 이렇게 이재민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추경이 논의되고 이런 상황이고 관세 통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건 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한덕수 총리도 임명해야 돼요. 왜 임명 안 합니까? 정치적 계산이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야가 다. 그렇더라도 헌재에서 위헌임을 판시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근거가 이미 헌재가 기각해서 복귀시켰으니까 하지만 안 된다는 논거를 제가 대는 거예요. 네. 같은 논리로 헌재가 마은혁 재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해라. 임명해야죠. 거기 또 여러 이유를 대고 있잖아요. 임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여러 이유를 대는데 구차한 거예요. 헌재가 판시한 겁니다. 위헌이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한 거예요. 국회가. 근데 왜 이거 안 합니까? 같은 잣대 가지고 얘기해야죠. 왜 다른 잣대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자꾸 그리고 또 무슨 내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행동이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 저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란은 국헌 문란이 전제가 되는 건데 국헌 문란이 뭡니까? 강압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기각이 되더라도 강압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과도한 권한에서 하는 거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내란이다. 지난번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던 거, 윤 대통령 그 재판에서 그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에요? 변론에서도 그 국민의힘 측에서 말이죠. 네. 대통령 측에서 나왔던 얘기가 내란 프레임이다. 탄핵 공작이다. 내란 우두머리에 지금 혐의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거 갑자기 내란 프레임에 자꾸 얘기하는 거 민주당이 자꾸 이런 그 자초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을 내란 프레임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국헌문란은 아니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헌법대로 해야죠. 같은 잣대를 갖다 들이대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줄탄핵 관련해서 내란이다라고 얘기한 지점 지금 짚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정당 해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정당 해산이라는 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당 해산하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무슨 정당 해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이 말이죠. 지금 상당히 임계점에서 치닫고 있어요. 지금 헌재 이 선거 늦어지니까 다 나온 이 부작용 같은 것들인데 그렇더라도 말을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건 무슨 정당 해산합니까? 그 얘기할 자격 없어요. 국민의힘도. 말을 최대한 자제해라. 아무 말이나 하면 다 말입니까? 무조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란 음모죄로 고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당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지 안 하는지 판단도 안 하고 정당 해산 청구하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여당입니까? 이게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발언들이죠. 제가 민주당의 이런 행동을 다 지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비판했잖아요 아까. 네.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해산해라. 내란 음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말이죠. 정당이 말이죠. 교수님께서도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야의 표현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거는 이제 통진당의 과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진당이 위원정당으로 해제된 해산된 그 사유가 뭐냐면요, 정부 기능을 마비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실체가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요 기관을 폭파시킨다든가 어디 언제 어떻게 해서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요, 지금 줄 탄핵시켜서 정부 기능 마비시킨다.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추경편성 논의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추경편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적 예비비 다 예산을 더 전용해가지고 지금 산불 피해자들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국무회의 열리지 않으면 이거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산불 피해라는 큰 어떤 그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기능을 막겠다. 그러니까 식물 정부를 기도한다. 이게 통진당 해제 사유와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거에 이제 공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재명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김필성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국무회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줄 탄핵하면 내란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변호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기능을 어떤 비상사태의 대응이라든가 미국의 트럼프에 있는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없도록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무회의를 전부 다 식물화시켜버린 거,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제소는 좀 어떤 실체가 실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가 됩니다. 민주당이 후임 미임명 시 임기를 자동 연장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권한 이제 대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동으로 권한 대행이 많이 또 탄핵됐다. 그럼 그 밑에 이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국무회의원이 다 탄핵됐다 해가지고 법률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공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대행하는 사람이 거부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또 이제 재판관 임기가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근데 이렇게 법률로 해가지고 6년 이상 더 길게 간다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하위법은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어떤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좀 무리해서 발언을 하는 건지 계획을 밝힌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쿠데타적 발상이다, 헌정 파괴 행위라다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헌법에 분명히 이제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6년인데 이때 임기를 또 연장하는 거니까 네.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가능하기도 하기도 할 것 같아요. 단지 어쨌든 이런 모든 일이 말이죠. 빨리 헌재가 선고 좀 해야 돼요. 선고를 안 하니까 별 억측이 다 나오고 주장도 나오고 억측, 추측, 별의별 그야말로 가짜뉴스 나오고 헌재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B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게 너무나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5대3설, 갈등설, 재판관이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여러 가지 하나도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에 맞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번 주에 글쎄 선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고해야죠. 4월 18일 이후로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4월 18일 이후로 미룬다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다 이런 법안을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이거 아주 당장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위헌 정당이다 아니다 지금 그런 것 얘기할 때입니까? 가뜩이나 지금 모든 문제가 여야가 얽혀 있는데 자꾸 쟁점을 만듭니까 이렇게.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헌재 선고가 자꾸만 미뤄져서 그래요. 헌재가 빨리 선고해라. 이건 더 이상 이제 헌재가 이거는 임기 결정이 왔어요. 국민들도 너무 필요하고 사실 요즘 사람들 앉으면 말이죠. 일단 헌재 선거 언제 이게 서로 인사해요. 예. 이건 헌재가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